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슈 좀 보고요. 오늘 방송 순서는 첫 번째 시장 이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의 기술적 분석, 세 번째로는 고점 주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이오주, 그죠? 바이오주 전략.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는 일단은 한중일 정상회담, 요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수의 기술적 분석.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점 주식들. 고점 주식들은 최근에 이제 제가 언급한 주식들은 고점이라고 좀 말씀드린 것들은 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자, 이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 이슈인데 중국이 지준율 인하 검토 얘기를 했습니다. 지준율 인하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하게 되면 중국 관련 수혜주들, 건설업종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를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요겁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중국이 지준율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 관련 주식들이 좀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 관련주들은 화장품, 연세점, 그 다음에 여행주, 항공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지준율을 인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내 증시가 상승해야 갑니다. 상승해야 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를 한다고 해서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종합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준율 인하에 따라서 관련된 주식들을 살라고 하시면 종합지수의 저점을 파악하시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주식들, 중국 관련된 주식들, 국내 중국 상장된 기업들은 오가니티, 코스메틱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황성그룹 있죠. 요것들이 이제 중국 관련 국내 상장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지준율이 인하 가능성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저는 이제 화장품 주고요. 네, 요 뒤에 거는 다 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종, 그 다음에 국내 중국 관련 상장 기업들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를 보시는데 요 두 개를 언제 사셔야 되냐면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를 한다. 인하한다는 공식적인 재료가 노출될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요.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저점이 왔을 때 이때 주식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슈보다는 시장이 종합지수 코스피나 코스닥이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이게 좀 가장 중요해요. 코스닥, 코스피 지수의 바닥. 요게 이제 오늘 공개방송의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준율 인하 가능성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북핵 문제 때문에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 아베 총리 입장은 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강제징용 문제는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EU 보이용 포토레지스트 규제는 완화를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어야 될 거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부분을 얻어야 되는데 아베 총리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 철회 요걸 얘기했고요.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 요거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차가 좁혀지진 않았어요. 좁혀지진 않았고 단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발언 수위가 좀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있지만 대화로 풀자. 대화로 풀자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완전히 철회될지 여부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계속해서 대화로 풀자라고 얘기를 하고 화이트리스트를 처리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협정 카드를 가지고 있죠. 지소미아 협정 카드를 갖고 있고 일본 아베 총리는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한해 문제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릴게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못 시키고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소미아 종료 시 빅텍이 가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 빅텍이가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철회 시 여행주가 갑니다. 항공. 근데 이게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지금 당장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넘어가도 우리가 문 대통령이 이제 한시적으로 지소미아 협정을 연장을 시켜놨어요. 그죠? 올해 말까지. 근데 이게 올해가 지나가도 당장 종료는 안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대화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는 했기 때문에 바로 강경하게 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냐면 뉴스 내용을 보면 5시 55분 당장에 이제 한일 규제는 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본은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재 두 개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좀 완화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에서 8차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8차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서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PL, 그냥 PL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아마 이제 조만간에 서울에서 정책 대화를 통해서 나머지 반도체 소재 두 개를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 추후에 몇 달 있다가 화이트리스트 철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급부로 8차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잘 안 됐다.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뭘 산다? 이때 이제 이걸 사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지소미아가 종료될지 여부는 서울에서 8차 수출 관리에 대한 대화. 네, 요게 진전이 없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소재 두 개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야 돼요. 빅테기를. 그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빅텍이. 지소미아 종료됐다. 그러면 스페코가 아니고 무조건 빅텍이에요.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바이오주. 바이오주 보시면, 자, 비보존 관련해서 주식들이 텔콘 RF제약, 에스텍 파마, 루미 마이크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대장이 이제 에스텍 파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텔콘이에요. 텔콘 RF제약. 그 다음에 루미 마이크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비보존 관련해서의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첫 번째, 자 2020 1월 13일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바이오주드 이슈는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보존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바이오주들이 반등이 좀 나올 자리 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2020년 1월 13일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바이오주들이 재료가 있었지만 오늘 비보존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바이오주의 투심이 상당히 좀 악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KPX 생명과학이죠. 이 KPX 생명과학이 오늘 이제 시간외로 이제 하한가를 갔습니다. 네, 하한가를 가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들 섹터들을 조금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할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KPS 생명과학이 시간외로 네, 하한가를 가서 단기적으로 이제 바이오주들은 좀 조정이 좀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올 거고 텔콘, 그 다음에 에스텍 파마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루미 마이크로. 그래서 비보존 관련 주식들은 제가 봤을 적에는 26일이죠. 목요일날 KPX 생명과학 이거는 점화로 시작할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텔콘은 이제 개파락이 좀 클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텍 파마도 개파락이 좀 클 겁니다. 비보존 관련해서 주식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및 횡보할 거예요. 추가 하락 및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두 가지 악재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힘들다.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들 저점을 좀 말씀드리면 그때 재매수 하세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텔콘 RF 제약이 4,600원 정도 오면
요 기억하세요. 이 텔콘 RF 제약은 사란 얘기가 아니고요. 바이오주들이 이때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올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그 바이오 중에서는 팩트럼만 올라갔어요. 근데 얘도 매도입니다. 매도. 고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 바이오주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좀 지수는 많이 안 빠졌거든요. 지수는 좀 많이 안 빠졌는데, 코스피는 한 이 정도 보세요. 2136포인트. 이때 주식을 사시는 게 좋고요. 코스닥은 요 밑에. 왜냐면 이제 비보정 관련한 바이오주들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 26일 날 요 21선을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가 매수 포인트예요. 그래서 텔콘이 4,600원. 요 라인 때 오면 요것만 기억하세요. 바이오주는 상승한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러니까 조정이 좀 들어와도 제가 봤을 적에는 바이오주들은 한 28일, 7일 그때까지는 좀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추후에 제 공개 방송에서 바이오주들 저점이다. 그때 코스닥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코스닥은 620포인트 요 선까지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점 주식들 말씀드리면 이제 지수가 안 좋아지잖아요. 지수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고점 주식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고점 주식들은 지금 혹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이웨이, 제가 제이웨이 여기서 계속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50% 이상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하면 그냥 파시는 게 좋아요. 서원이라는 주식. 서원도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요거, YMC. 얘도 고점입니다. 서원, YMC. 요거 두 개만 이제, 서원은 꼭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YMC. 요거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요 정도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와우밴드를 통해서 제가 바이오주 혹은 지수 저점 말씀드리면, 그때 사야 될 업종, 요거 사시면 돼요, 요거. 오가니틱, 코스메틱 형성그룹, 그 다음에 중국 관련 화장품 기업들. 요때 사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코스닥 620. 근데 코스닥 620이 내려와도 코스닥 지수는 별로 안 빠질 거예요. 네, 안 빠질 거고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질 겁니다. 바이오주들은 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여요. 그래서 저점이 형성된 다음에 바이오주가 620 내려오면 그때 중국 관련주들 다시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해드리면 바이오주 매수를 하시는데 비보정 관련해서 주식들은 사지 마세요. 비보정 말고 HLB라든가 헬릭스미스라든가 신라젠이라든가 뭐 이런 섹터들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일단은 현금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20포인트대에서 혹은 바이오 섹터가 저점을 찍을 때 그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